자, 또 다른 당대표 이준석 대표인데 개혁신당의 대표 본인이 화성을에서 뛰고 있죠. 자, 오늘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요. 민주당 공영훈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복수의 제보자가 공영훈 후보자의 딸이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확인해달라. 취업하고 재직 중이라는데 이거 확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논란에 이런 걸 떠나서 다니고 있는지를 일단 확인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 저거는 그렇다면 저걸 확인해달라는 얘기는 그러면 아버지가 현대차 사장 출신이고 이러니까 뭔가 딸이 계열사에 들어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혹시 아버지가 전략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할 때 딸이 입사했으니 혹시 겹치는 시기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러니까 공개 채용으로 들어갔는지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걸 확인해 달라.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걸 묻는 의도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구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젊다는 그 40대 초반의 지역구고 평균 연령이.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20대 이른바 공정과 상식을 지향하는 20대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남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던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놓고 보면 이준석 대표가 조금 불리해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가장 젊은 지역에 사는 유권자에게 이걸 소구하고 이걸 설득력 있게 꺼내놓음으로써 한번 판을 뒤집어 보겠다. 그리고 만일 여기에서 공영훈 후보가 여기에 석연치 않은 해명과 말하자면 납득할 수 없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이게 표심에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좀 말하자면 휘발성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이렇게 정면 공세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공영훈 후보는 자기 자식에게 집을 사준 것에 대해서는 일단 뭐 미안하게 생각한다 정도는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마타도다 뭐 이런 거다 얘기하면서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던데 자, 근데 송영경 대표님 이게 딸이 계열사에 그러니까 그 현대차도 아니고 계열사에 취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공채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취업을 한 것이 아니고 뭐 이면으로 취업 청탁이 있었다. 그랬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가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다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의 팩트를 확보하고 지금 제기를 했는지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훈 후보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20대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 기회의 공정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지금 30억 원대까지 가치가 올라간 그런 그 부동산을 군 복무 중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딸이 마침 공교롭게도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 역시나 국민적으로 좀 의혹 어린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훈 후보가 아무래도 해명의 부담을 안게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추윤 부의장 아무래도 본인의 개혁신당의 지지가 예전만 못하고 또 조국신당에게 또 비례정당에서의 득표율도 굉장히 좀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 개혁신당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본인도 지역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전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 간의 단일화. 혹시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고 1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당을 나왔는데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한다? 뭐 자기 모순이 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본인의 이런 뜻, 본인의 정치적 지향, 본인의 정치적 가치를 부정하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깎아먹으면서까지 단일화를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다룬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좀 지금 뭐 다급한 것 같아요. 선거는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지금 단일화 요구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또 미배되는 모순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영훈 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의혹 제기 구체적인 증거가 없거든요. 그냥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마치 뭔가 잘못된 편법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하지만 네거티브라는 게 사실 수천 년 전 이 인류 역사에서 선거가 있을 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네거티브의 전략은 상대장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내 지지자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 지지자를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갖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연일 좀 의혹 제기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상력의 영역이겠지만은 정치가 있다면 공식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네? 비공식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말을 던지는 정도에서 끝날 것이고 개혁신당 후보들의 표를 오히려 잠식하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를 오히려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예, 최성 평론. 네.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이제 이게 된다면 이제 먼저 제안한 건 양향자 대표가 이제 용인에 나가게 되면서 당 빼고 국민의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먼저 제안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지지율 뭐 등등을 놓고 보면 이준석 후보와 여기 화성을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만약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양향자 후보가 단일화를 포기해야 되는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선거 공학적으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많은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제가 보기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가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전까지 화요일까지 정말 지지율 격차가 좁혀들지 않거나 뭐 정말 여기서 그 개혁신당 입장에서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꽂힌다는 경우에는 저는 특단의 대책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지지율이 가장 지금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정치판, 뜨거운 정치판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연예계 관련 이슈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